10개의 바퀴를 굴리는 사람. 김선자. 오래된 차고는 무용지물이었다. 최근에 그 차고가 아주 기묘하게 쓰인다. 빈터만 지키던 차고는 10개의 바퀴를 안고 싱글벙글한다. 새 가족이 둥지를 틀었다. 30년 전 토지공사에서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했다. 그때 골목을 왕복 2차로 정도 내주었다. 가족 수만큼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집들이 그 골목 양옆으로 빼곡히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대문 안에 넣기 힘들어 담장 옆에 주차한다. 골목 도로와 경계를 이루는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노천 차고다. 바윗돌과 꽃, 나무들로 둥그스름하고 비스듬한 언덕으로 사람 키 정도 높이 마당이 올려다 보인다. 그 차고를 가로질러 자연석으로 된 계단을 밟고 마당으로 올라 아래층은 현관으로 2층은 계단으로 오른다. 그 집은 승용차가 없다. 가족은 5명, 부부와 20대 초중반의 아들만 셋이다. 모두 자전거를 이용해 볼일을 본다. 저녁이면 자전거 5대가 일상을 마치고 차고에서 행대로 엎드려 숨을 고른다. 2층 아버지는 건설회사 일용 직원으로 거푸집 짜는 목수다. 아버지 자전거는 노후된 검은색 자전거다. 그가 마당 구석에 잔디를 걷어내고 만든 조그만 상추밭에서는 색색의 상추가 줄을 맞춰 꽃처럼 자란다. 좀 떨어진 농촌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밭에도 자전거로 다닌다. 그 마을 녹색혁명 자립마을 회원으로도 참가한다. 풀베는 날에는 첫째 아들의 짐자전거를 타고 가 운반을 돕는다. 마을 대청소 날이나 자연보호 날에도 빠지지 않고 자전거로 간다. 2층 엄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 예쁘고 아담한 빨간색 자전거에 바구니가 달려있다.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다. 이사 오던 날 전에 살던 집 할머니가 잘 살라며 팥죽 한 솥을 쏘어 주었다며 한 그릇 가져오기도 했다. 첫째는 자전거 매장에 나가며 자전거를 고치는 기술자다. 그의 자전거는 튼튼한 파란색 짐자전거다. 뒤쪽에 널찍한 철망도 덧붙여 최대한 짐을 많이 싣도록 되어 있다. 고물 자전거를 싣고 와 차고에서 마냥 펼쳐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반들반들 새 자전거로 바꾸어 놓는다. 일에 몰두하는 청년이 마음씨 좋은 나한상 모습이다. 늘 기름투성이 얼굴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영주야, 그렇게 고쳐주면 얼마 받니? 안 받아요. 그냥 고쳐줘요. 왜? 재미있어서 하는 일인데요, 뭐. 그 대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못쓰게 된 것들에서 재활용할 것도 나온다 한다. 장갑도 끼지 않아 새까만 손으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그의 얼굴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인다. 기특하고 대견하다. 가끔 마당에서 내려다보며 열심히 일하는 첫째에게 말을 건다. 영주 전용 일터네. 열심히구나. 그러게요. 전에 할머니는 집 어지럽힌다고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지 말고 대문에 써붙여라. 자전거 고쳐드립니다. 라고. 그래도 될까요? 그의 얼굴이 환해진다. 되고 말고. 그래서 넌 사장하고 동생들 가르쳐 가게 차려라. 10개의 바퀴를 굴리는 자전거 센터 어떠냐? 좀 긴가? 세는 안 받을게. 그렇게 한다면 도와주고 싶다.
첫째는 얼핏 좀 어눌한 듯 보인다. 왜소한 외모에 사팔뜨기다. 말도 더듬거린다. 중학교 졸업이 전부다. 그러나 못하는 일 없고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잘 떠안다. 우리 집 어려운 일에 제일 먼저 나선다. 나는 그에게 만사 형통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사할 때도 잡다한 짐들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자전거 뒤에 매달고 서너 번씩 날랐다. 왜 차가 올 때 모두 싣고 오지 힘들게 끌고 오냐? 큰 것만 싣고 안 실어줬어요. 많다고.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데요. 둘째는 어머니가 다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맞으며 우울 증세를 보여 중퇴하고 지금껏 약을 먹고 있다. 엄마와 같은 직장에 다닌다. 빙긋이 웃는 얼굴에 말이 없다. 셋째는 자원센터에 나가 폐품 수거 분리 작업을 한다. 새벽 5시면 쿵쾅거리며 발소리가 들린다. 회사 차를 타고 격일제로 시내를 돌며 수거한다. 제일 힘든 것은 쓰지 못할 쓰레기를 재활 봉투에 끼워 넣는 양심이란다. 격분이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 우리 엄마는 음식물 묻은 비닐봉투나 빈 우유통도 모두 헹구어 버리는데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다행히 우리 집 음식 쓰레기는 마당 나무 밑 멀찌감치 묻으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꽤 쓸만한 폐품이 나오는 날은 기분이 좋다고 한다. 들어올 때 보면 얼굴도 새까맣고 냄새가 난다. 한창 응석 부릴 나인데 대견하다. 둘째, 셋째는 기아가 달린 고급 자전거를 굴린다. 지난해 2층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현지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저렴한 경비로 다녀왔다 한다. 날씨가 더 힘들었지만 세세한 것들도 볼 수 있어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자랑한다.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다 보니 다 통하더라고 웃는다. 다음엔 가족이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해보고 싶단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나는 2층 형제들이 한 번도 싸우거나 큰소리 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천진스럽다.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각자의 힘으로 살아간다. 몇 건 소개도 해줬다. 어느 날은 만두를 하면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첫째를 불렀다. 그런데 하나만 먹고 입맛만 다신다. 동생들 갖다 주고 싶단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가족의 모습이 백만장자 고관대작에 부럽지 않다. 가진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끈끈한 가족애가 부럽기까지 하다. 행복지수가 높은 가족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봄을 꿈꾸며 일생 동안 살아간다. 2층 가족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지은 중에 오두막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이가 있다. 몸 쓰는 막못 노동이 좋다며 철저한 환경 지킴이다. 흙 부엌에 아궁이를 고집한다. 집 밖에 나가면 땔감이 지천이라며 조금만 노력하면 된단다. 그분도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한다. 큰 길에 나가면 시내버스가 시간마다 있어 불편함을 못 느낀다 한다. 2층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다.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굳이 차를 필요로 느끼지 않는다 한다. 멀리 일 나갈 때는 회사차가 온다. 자동차는 보험 들고 세금 내고 사고 나면 큰돈 들이고 오히려 걱정스럽단다. 가끔 5명이 함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린다. 가족 행사다. 야외 나들이도 자전거로 한다. 10개의 바퀴에서 신선한 바람이 분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굴러가는 모습은 과히 자전거 경기를 보듯 하다. 목욕 갈 때도 프로펠러처럼 10개의 바퀴가 힘차게 돌아간다. 그들은 식구가 모두 일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분수에 맞춰 생활할 줄 안다.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지키니 병원 갈 일도 드물다. 그들만 같으면 환경오염도 복지 정책도 머지않아 바닥난다는 건강보험료도 걱정 없을 것 같다. 봄을 향해 10개의 바퀴를 굴리는 2층 사람들, 아름답고 장하다.